자, 오늘은 그래프와 행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이 단어는 사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단원에 있는 그래프라는 용어가 사실 차이가 있어서 생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죠. 그쵸? 근데 사실은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프와 행렬 단원이고,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참고서 중에 조금 이제 교과 과정에 벗어나는 내용이 있는 문제집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배제하고 순수히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만 본다면은 사실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잘 정리하시고 이번 시험 대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와 행렬을 시작할 건데, 우리 그래프 프린트 다 복사돼 있거나 아니면 갖고 계시죠? 예, 거기 주제 20에 그래프 단원을 보시면은 일단 그래프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래프의 정의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다. 맞죠? 그래서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행렬 단원에 있는 그래프 같은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이 단원에서는 우리는 그래프를 좀 전에 읽었듯이 그래프라는 것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여기 밑에다 쓸게요. 예, 그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선생님이 미리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점 C가 있고 점 D가 있어요. 그럼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맞는 그래프는 보통 점과 점이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변은 하나 연결하고요. 물론 지금 B라는 점과 D라는 점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연결이 된다면은 반드시 몇 개의 선만, 하나의 선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 가셔서 배우시면 이산수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변이 2개 있는 다중 그래프도 보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변은 무조건 하나만 존재합니다. 예,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용어를 먼저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1번, 2번 정도는 선생님이 체크 안 해줘도 사실은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꼭지점 집합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 집합은 뭐겠니? 그쵸?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쓰시고요. 꼭지점 A, 꼭지점 B, 꼭지점 C, 그 다음에 꼭지점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예.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변의 집합은 지금 점과 점이 연결된 이 변을 얘기하면 되죠. 예. 그래서 변 AB, 그 다음에 변 AC, 그 다음에 변 AD. 예. A랑 연결된 변은 다 썼네요. 그 다음에 점 BC.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변 C, D. 예. 이렇게 5개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꼭지점 개수가 몇 개니? 물론 4개. 너무나 쉬운 문제죠. 물론 출제는 잘 되지는 않지만 간혹 나오더라도 여러분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변의 개수는 몇 개니? 예,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경로인데요. 경로라는 용어는 주제 22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주제 22에 첫 번째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경로는 그래프의 한 꼭지점에서 연결된 변을 따라 한 번 지난 변을 반복하지 않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경로라는 것은 한 꼭지점에서 연결된 변을 따라 한 번 지난 변은 다시 가면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다른 꼭지점으로 이동할 때 순서대로 꼭지점을 나열하는 것을 경로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경로라는 것은 내가 선생님이 좀 이따 A에서 D로 가는 경로를 쓸 거야. 맞니? 근데 A에서 D로 가는 경로를 쓸 때 변은 중복되면 돼야 안 돼요? 예, 중복 불가능하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B라는 변을 갔다 라고 했을 때 다시 B, A를 타고 가면은 그거는 경로가 아니겠죠. 그러나 꼭지점은
중복이 가능하다. 근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참고서의 문제들이 경로를 구하여라 라고 해놓고 꼭 중간 조건을 달아주죠. 중간 멘트에 한 번 지난 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달아지면은 꼭지점도 중복되면 안 되겠지만, 그럼 일반적으로 경로라고 얘기하면은 꼭지점은 중복이 가능하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뭘 찾아볼 거냐면은 A라는 점에서 D라는 점으로 가는 경로를 한번 찾아볼게. 근데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영도를 그리시면 편한데, 사실 이건 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수영도 안 그리고 바로 접근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A에서 D로 가는 경로 중에는 일단 A에서 D로 바로 갈 수 있죠. 그리고 경로를 쓸 때는 점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돼. 됐니? 그럼 A에서 D로 가는 경로 썼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먼저 B를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A에서 D 가는 방법 말고도 A에서 B 갈 수 있고 A에서 C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에서 B를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딜 가니? 예, C 갔다가 D 갈 수도 있죠? 예, C, 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에서 B를 갔다가 또 어디를 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갔다가 D로 바로 가도 되지만 C에서 A 들렸다가 D로 가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A에서 B를 지나서 C를 가고 다시 A를 가면은 꼭지점 A는 중복되지만 꼭지점은 중복 가능하다. 그리고 A에서 다시 어딜 가도 돼요? 예, D를 가도 됩니다. 그래서 A, B, C, A, D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A에서 B 들렸다가 가는 경로는 다 쓴 건가? 맞죠? 예, 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 다시 C에서 뭐 A 갈 수가 없으니까. 맞니?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면서 써도 돼. 자, A에서 이번에는 D로 바로 가는 거 했고 A에서 B 가는 거 했고, 그럼 이제 A에서 어디로 가는 거? C 가는 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A에서 C 간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서 끝낼 수 있어? 예, D로 가서 바로 끝낼 수 있다. 맞니? 그 다음에 A에서 C 들렸다가 그 다음에 B 들렸다가 A, D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A, C, B, A, D. 됐니? 이렇게 경로가 지금 총 몇 개가 나왔죠? 예, 5개가 나왔죠. 됐습니까? 뭐 사실은 조금 복잡하거나 힘드시면은 수영도를 그리셔서 푸시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사실은 경로는 뭐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순서 빠짐없이 세주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에서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요, 선생님이 A, D 점을 몇 개 썼죠? 예, 2개의 점을 썼죠.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점 2개 썼지? 그럼 점 2개 썼으면 변은 몇 개 지나는 거니? 예, 그럼 변은 AD는 하나 지나는 겁니다. 얘는 하나 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ACD라고 썼어요. 그쵸? 그럼 이 경로는 변을 몇 개 지나? 예, 2개 지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ACD는 변을 2개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ABCD는 그대로 볼까? ABCD는 변을 몇 개 지나요? 예, 이건 3개 지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점을 5번씩 썼으니까 얘네들은 변을 몇 개 지나는 거야? 점을 5개 썼으니까 변은 4개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산수학이라는 책이 있었을 때는 이산수학에서는 여기가 길이가 4인 경로, 변이 4개 지나니까 길이가 4인 경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제 행렬과 그래프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풀어서 해주죠. 뭐 예를 들어서 변을 4개 지나는 경로를 구하여라. 예,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건데요. 자, 꼭지점 A에 연결된 변의 수. 예, 물론 그냥 솔직하게 눈만 있으면 풀 수 있죠. 꼭지점 A에 연결된 변의 수는 몇 개니? 예, 3개죠, 3개.
근데 이제 이산수학이라는 책에서는 꼭지점 A에 연결된 변의 수를 차수라는 용어로 쓰는데, 사실 차수라는 용어는 몰라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금 말하다가 급하면은 차수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써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자, 다시 꼭지점 A에 연결된 변의 수는 A라는 점에 연결된 변 3개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B에 연결된 변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꼭지점 B에 연결된 변의 수는 2개죠. 마찬가지로 꼭지점 C에 연결된 변의 수는 같이 보실 수 있겠죠? 3개. 그 다음에 꼭지점 D에 연결된 변의 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2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결국 이것들의 합이 중요한 거죠. 합이. 근데 밑에다 쓰면 안 보니까 선생님이 옆에다 쓸 건데요. 꼭지점 A에 연결된 변의 수와 꼭지점 B에 연결된 변의 수, C에 연결된 변의 수, D에 연결된 변의 수를 다 더하면은 결국은 각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죠. 다시 각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의 총합이 의미하는 값이 있죠. 됐습니까? 자, 혹시 뭐 예전 수업을 들으셨던 거가 기억이 나시면은 결과를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꼭지점 A에 연결된 변의 수가 3개라고 했는데 그 3개는 이 변과 이 변과 이 변을 세준 거죠. 그래서 3개 나온 거죠. 그리고 꼭지점 B에 연결된 변의 수는 요 변과 요 변을 세준 거죠. 그 다음에 꼭지점 C에 연결된 변의 수는 이 변과 그 다음에 요 변과 요 변을 세준 거죠. 그 다음에 꼭지점 D에 연결된 변의 수는 이 변과 이 변을 세준 거죠. 자, 그럼 그걸 다 더하는 값은 뭘 의미하겠니? 그쵸? 지금 선생님이 원래 A, B, C, D라는 이 그래프 안에 변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그걸 몇 번씩 셌니? 그쵸? 2번씩 셌죠? 그래서 전체 변의 수의 몇 배가 되는 거죠? 2배는 굳이 쓸 필요 없네. 그쵸? 변의 수의 몇 배를 해주면 된다? 2배를 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테마에서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걸 확실히 기억하십니다. 각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의 총합은 변의 수의 총합은 전체 변의 수의 몇 배를 해주시면 된다? 2배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그래프의 상등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프린트 잠깐만 볼까? 자, 그 주제 20의 그래프의 상등의 정의가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자, 같은 그래프 꼭지점의 위치를 바꾸거나 변을 구부리거나 늘리거나 줄여서 같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두 그래프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쓸게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연결하자. 변은 꼭 선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가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구부려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바로 가도 되고 구부려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점은 항상 이렇게 점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그래프가 같니? 라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면 뭐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같은 그래프를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은 시중 참고서나 초창기 때 이제 그래프와 행렬이 다시 수원 단원에 다시가 아니지. 사실 그래프와 행렬이
수원 단원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그래프의 상등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서는 사실 그래프가 같니라는 질문은 사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사실 실수를 많이 하거나 특히 이제 요 점을 움직이거나 그다음 변을 구부린다라는 거를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조금 푸시기가 힘드는데 선생님이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두 그래프가 같는지 물어보면은, 자, 첫 번째 꼭지점 개수를 체크해요. 자, 꼭지점 개수를 체크하시면은요, 요 꼭지점 몇 개 있죠? 4개. 이건 몇 개 있죠? 4개요. 그럼 같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꼭지점 개수가 다른 그래프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거를 빨리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꼭지점 개수가 같으면은 이번에는 변의 개수를 체크해요. 됐습니까? 네, 변의 개수 이거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쵸? 근데 지금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예요, 사실은. 그래서 변의 수도 어때요?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변의 개수가 다른 두 그래프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꼭지점에 그냥 선생님 연결된 변의 수를 체크하여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쓸게요. 차수를 체크하십니다. 됐습니까? 자, 각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 다시 얘기하면 차수를 체크하라는 얘기는, 자, 이 꼭지점의 차수가 몇 개니? 3개. 요 꼭지점의 차수도 3개. 몇 개? 3개. 3개죠. 맞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차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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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죠. 맞니? 근데 만약에 차수가 다르다면은 확실히 다른 그래프죠. 맞죠? 근데 얘는 차수, 대응되는 차수가 같으니까 같은 그래프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같을 수 있는 그래프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해드렸던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뭘 뜻하냐면은 다른 그래프를 빨리 찾아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응되는 차수가 같더라도 다를 수 있죠. 밑에다 쓸게요. 됐습니까? 자,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세 가지는 다른 그래프를 빨리 골라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럼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같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꼭지점 개수, 변의 개수, 각 꼭지점에 연결된 차수 다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그래프를 잘 변형해서 이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하신다면은, 자, 기준을 잡아보자.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같다라고 대응시킬게요. 됐죠? 그러면은 이 점에 연결된 점들은 요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도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얘랑 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맞죠? 이 점을 어떻게 한다면, 그쵸? 요 점을 요쪽으로 옮긴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서 그래프를 연결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워지면서 요렇게 된다면, 맞죠? 이 점과 얘도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점과 얘도 연결돼 있죠. 그럼 이것들이 지워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멀리 있는 변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 두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돼요? 예, 같은 그래프가 돼요. 선생님이 사실은 조금 빨리 잡아드렸는데 결국은 기준을 잡아서 같이 대응되는 점 하나를, 물론 여기는 다 차수가 얼마니까 3이니까 조금 아무거나 사실은 잡으셔도 다 같게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대응되는 점을 잡아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요거 선생님이 한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좀 그래프의 상등을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니까 몇 문제를 선생님이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칠판 사이즈 때문에 좀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프가 같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상등 같은 것은 점이나 변을 움직여서, 그쵸? 움직여서 두 그래프가 같을 수 있으면 같은 그래프인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체크하는 걸 조금 힘들어 하는데, 자, 첫 번째, 내가 빨리 뭘 체크해보라고 그랬어? 예, 꼭지점 개수, 그 다음에 뭐의 개수? 변의 개수.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연결된 뭘 체크해보라고 그랬죠? 차수, 그쵸? 그러니까 연결된 변의 수, 3, 2, 3이죠. 그쵸? 예, 이렇게 빨리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2, 3, 3, 2, 3, 3이죠. 맞죠? 근데 이번에는 두 그래프가 같니? 생각해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같을까요? 그쵸? 다르죠. 왜 다르죠? 아니, 이 점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 그래프와 겹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이 그림을 먼저 그린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꼭지점 개수, 변의 개수, 그리고 차수들이 같다라고 꼭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는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세 개가 다르면 100% 다른 그래프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차수가 이렇게 같더라도, 그쵸? 3, 3, 2, 3, 3, 2죠. 3, 3, 2, 3, 3, 2 같더라도 꼭 한번 둘이 같은지 다른지 이동해서 같은지 다른지 체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시험대비 교재 20-1번, 20-2번 두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20-1번 먼저 다 그려놨으니까 보자. 다음 보기 중 아래 그래프와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좀 빨리 차수부터 체크해. 4개, 2개, 3개, 3개, 2개. 맞죠? 그럼 차수 체크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딱 보이시죠? 차수의 총 합이 얼마예요? 14죠. 그래서 변은 몇 개 있어요? 7개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빨리 차수를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차수가 다르다면 100% 뭐한 그래프야? 다른 그래프죠. 맞죠? 됐니? 기억 보세요. 얘는 차수 3, 3, 2, 3, 3. 차수 4짜리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이 기억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차수를 체크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거 빨리 제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3. 그 다음에 다시 2고, 여기는 뭐야? 4죠. 그럼 이 그래프와 저 그래프는 같을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게 맞춰주도록 노력하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노력하는지 선생님 한번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차수가 많은 곳을 먼저 생각하죠. 여기가 4짜리. 여기 얼마짜리? 4짜리. 그쵸? 그러면은 자, 차수 4짜리 좌우에 누가 있어? 차수 2짜리가 있죠. 그럼 2짜리를 여기다 고정시키자. 됐습니까? 그리고 그 안쪽에 차수 얼마짜리가 있니? 그러니까 2짜리 안쪽에 3짜리가 있죠. 맞죠? 그러므로 빨리 보시는 분들은 빨리 보시겠지만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맞니? 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틀어 놓으시면은 둘이 같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시간 조금 드릴까요? 이거 틀어 놓고, 맞니? 이 점 두 개를 옆으로 옮긴다면은 두 그래프가 같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도 빨리 차수부터 먼저 체크하자. 차수 이거 얼마예요? 예, 4, 2, 3, 그 다음에 3, 2점. 되세요? 자, 그러면은 4짜리 좌우에 2짜리 있고, 맞니? 그 다음에 건너편에 3짜리가 있으니까, 맞냐? 그럼 둘이 같은 그래프고, 이 두 점을 약간 밑으로 당기시면은 확실히 보이시겠죠? 예, 둘이 같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요거를 점을 좀 틀어놓고 옮기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자, 20-1번은 답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2번. 네,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맞죠? 네, 이것도 뭐 무난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데 차수 빨리 체크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3짜리 2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3, 3, 예, 3, 3 맞죠? 그래서 다 차수가 3이에요. 그럼 빨리 체크하시면은 이것도 3, 3, 3, 3, 3, 3 3 이건 2네요.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려놨나? 아, 미안해요. 예, 이렇게까지 그려져 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3, 3, 3, 3, 3, 3 그러니까 이것도 차수 같죠? 그 다음에 얘도 다 차수가 3입니다. 그래서 차수가 다 같다고 또 같다라고 답만 쓰면 안 돼요. 그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기억부터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사각형 모양의 차수가 몇 자리가 있니? 3자리가 위치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차수 3자리를 고정시켜 버리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차수 3자리 두 개의 점을 잘 적당히 이동해서 이 그림이 나오면 되겠죠? 예. 보이시죠? 어떻게 하시면 되겠니? 이 점을 지워서 밑으로 내려요. 그럼 이 점은 여기 있는 파란색 점과 이동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은 여기 있는 파란색 점과 이동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은 이 점과도 연결돼 있었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 점을 약간 올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조금 쉽네요. 여기 있는 두 점을 안쪽으로 옮기셔서 연결되어 있는 점들끼리 다 연결하시면,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어떤 그래프가 돼요? 예, 같은 그래프가 되죠. 그 다음에 디귿도 이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게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요거는 속된 말로 열심히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죠?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자, 무난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틀부터 잡죠. 쟤랑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쪽 차수 3자리 틀을 먼저 잡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점을 안쪽에 넣어주면서 연결되어 있는 건 파란색 두 개와 위쪽 파란색 두 개가 흰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이 점도 어차피 안쪽으로 뭐 할 거니까, 예, 옮길 거니까, 그쵸? 이 점은 파란색 두 개와 노란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지우시면은 다 같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번은 답이 5번입니다. 다 같네요. 그 다음 20-3번은 여러분이 뭐 어렵지 않게, 이게 제일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지우고 이제 문제를 경로 문제까지 해서 21-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1-1번.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꼭지점 A에서, 자, 밑줄에서 한 번 지난 꼭지점은 뭐라고 그랬어? 지나지 않고, 그쵸? 보통 경로라고 얘기하면 꼭지점은 다시 지나도 됩니다. 됐죠? 근데 요 문제에서만 한 번 지난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고 꼭지점 B로 가는 경로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자, 그럼 그대로 바로 그림 그려서 바로 풀게요. 자, 21-1번. 자, 우리의 목표는 A에서 잘 이동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예, D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경로를 설명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꼭지점을 다시 지나지 않으니까 자,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수용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제일 좋다. 맞니? 그래서 A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한번 생각해봐. A에서 갈 수 있는 것은 B로 바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지? 예, D로 바로 갈 수 있죠. 그럼 D로 바로 간다면 지금 경로는 체크 끝나는 거죠. 우리는 A에서 어디로 가는 경로를 원하니까 D로 가는 경로를 원하니까. 자, 그럼 A에서 이제 B로 갔다라고 하자. 그럼 A에서 B로 갔을 때, 그 다음 갈 수 있는 것은 C라는 위치와 그 다음에 D라는 점이죠. 근데 이거는 끝났다. D라는 점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C에서 갈 수 있는 점은 사실은 B에서 C로 왔기 때문에 C에서 갈 수 있는 점은 A와 D인데 A는 이미 지나버렸죠. 맞죠? 그래서 A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바로 D로 가서 경로를 끝내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에서 갈 수 있는 것은요. A에서 C로 왔다. 그러면은 B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예, D로 가서 끝낼 수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B에서는 D로 간 다음에 끝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혹시 서술형에서 경로를 모두 쓰시오 라고 한다면은 수용도는 경로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경로는 점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A, B, C, D라는 경로와 A, B, D라는 경로, 그 다음에 A, C, B, D라는 경로, A, C, D라는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A, D라는 경로, 이렇게 총 5개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저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선생님이 자꾸 부연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하시라고 항상 부탁드리는 건데, 이 문제에서 아까 밑줄근 한 번 지난 꼭지점은 지나지 않고라는 말이 없었으면은요, 사실 어떤 것도 경로가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경로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꼭지점은 중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변은요, 중복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그래서 잘 읽고 푸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2번 풀어볼게요. 21-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 꼭지점 A에서, 여기도 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밑줄 보세요. 한 번 지난 꼭지점은 지나지 않고, 이거 다 여러분들 편하게 답 내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지나지 않고 꼭지점 2로 가는 경로는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럼 이것도 무난하게 그대로 세주시면 되죠. 자, 연결, 그 다음에 이렇게. 자, A, B, C, D, E죠. 자, 복잡해 보이나?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자,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예, 2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그리면 돼? 수용도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A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딱 2가지밖에 없죠. A에서는 B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 2로 가든지. 그럼 A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2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로 가는 경로니까 이건 끝났네요. 맞죠? 그럼 자, B에서 갈 수 있는 경로는요, C 아니면 D죠. 맞죠? A에서 B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럼 또 써주시면 되죠. C 아니면 어디다? D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ABC 이렇게 왔어요. 그럼 갈 수 있는 것은
2로도 갈 수도 있고 D로도 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D2다. 됐니? 그 다음에 2로 가는 요거는 끝났고 D로 갔을 때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2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체크하실까요? C에서 D로 넘어왔어요. C에서 D로 넘어왔어요. 그럼 2로 가서 게임이 끝날 수 있죠. B로 간다면은 한 번 꼭 지난 꼭지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지나니까 딱 요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 B, D로 온 경우를 생각하자. 지금 머릿속 복잡하니? 이렇게 좀 체크해 놓을까? 자, 지금 A, B, D로 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수 있어? C로 갈 수 있고 2로 가서 게임이 끝날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로 갔다면 어디로 가서 게임이 끝나? 예, 그쵸. 2로 가서 게임이 끝나죠. 이렇게 세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전체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들을 무슨 순열 조합,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뭐 조금 아신다면은 편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교과 과정에서의 이 경로는 순전히 수영도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나열해서 세는 거를 요구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하셔서 실수 없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21-3번은 이제 마인드만 조금 잡아드린다면요. 이것도 풀까? 그래. 자, 2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조로 된 미술관이 있다. 입구로 들어가 모든 문을 한 번씩만 지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려고 한다. 출구를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교과 과정에 외에 한복 그리기 테마를 조금 아신다면은 한복 그리기 테마를 아신다면은 조금 편하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풀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또 이걸 얘기 안 해드리면은 선생님은 왜 이거 빼먹고 얘기해 주셨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리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게임 어플도 있던데 맞죠? 이렇게. 자,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딱 어느 점에서 떼지 않고 붓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나 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시작하면은 그쵸?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죠? 그 다음 여기서도 시작하면은 그릴 수 없죠. 그럼 어디서 시작하면은 그릴 수 있냐면요. 자, 여기가 차수가 얼마니? 차수 체크해볼까? 2, 3, 3, 2점. 그쵸? 이렇게 차수가 홀수인 점들이 있어요. 그 홀수인 점에서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죠. 이렇게 한 붓에 그릴 수 있다. 맞니? 그래서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할 때 상황이 사실 2가지 있는데요. 맞죠? 홀수인 차수의 꼭지점이 2개만 존재할 때 이거를 증명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산수학 전체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체크하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할 때가 이제 정말 심플한 걸로 그냥 설명할게요. 자, 그냥 한 붓 그리기 해버렸죠. 맞죠? 차수 체크하면은 둘, 이렇게. 그래서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일 때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 2가지 상황에서만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해요. 맞죠? 예, 이게 뭐 오일러 경로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사실 알 필요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류의 문제가 시중 참고서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시험 대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으니까. 자, 잠깐만요. 선생님, 문제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입구로 들어가서 모든 문을 한 번만 지나고 다시 어디로 오고 싶어? 그쵸? 출구로 나가고 싶은데요. 출구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고 지금 방 모양만 한번 체크하세요. A, B, C 있고 D 있고 그 다음에 E 있고 F, G에 그 다음 입구는 여기에 있죠. 됐습니까? 그럼 입구는 여기에 있고, 자, 변을 연결할게요. 자, A라는 방에서는 어느 점하고 어느 점하고 연결되어 있니? 그쵸? A라는 방은 B라는 방하고 C라는 방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라는 방은 A에도 물론 연결되어 있고 B, 그 다음에 어디? D에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D라는 방은 C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C, BD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C라는 방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A, B, C, D,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예, E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F,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G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다? 입구다. 맞나? 다 그린 거 맞네요. 자, 그러면 빨리 차수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여기 얼마? 2.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2. 그 다음 여기는 맞네. 6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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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입구는 차수가 1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홀수인 차수가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만 존재하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예, 홀수인 차수에서 시작한다면은 한붓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예, 뭐 꼭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예, 가능하죠. 그리고 홀수인 차수에서 시작하면은 결국 홀수인 차수로 끝난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예, 그러므로 출구를 어느 방에다가 설치해야 돼요? 예, B 방에다 설치해야 되니까 답 2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그래프를 나타내는 행렬에서 사실은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그래프를 나타내는 행렬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이제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 다음 그래프의 상등, 그 다음 경로가 무엇인지는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일단 앞에 쪽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볼 거는 그래프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알겠죠? 자,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감각을 아실 텐데요. 자,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나는 뭐로 표현하겠다? 행렬로 표현하겠다. 근데 행렬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자, 점이 몇 개 있죠? 예, 4개 있죠. 그래서 사행사열짜리 행렬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사행사열짜리 행렬로 표현해서 자, 꼭 이제 순서대로 A, B, C, D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A, B, C, D 그 다음에 열도 A, B, C, D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일단 A라는 점하고 A라는 점하고 이제 다중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변도 있지만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연결된 변이 없기 때문에 A에서 A로 연결되는 변은 있니 없니? 예, 없어요. 그래서 없을 때는 0을 줍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로 연결된 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AB, 변 AB가 있죠? 그래서 A에서 B로 연결된 변이 있으면 1을 줍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바로 그냥 얘기하고 쭉 써버릴게요. B에서 D로 연결된 편이 있니 없니? B에서 D로 가는 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B에서 D로 가는 편이 없으니까 얼마를 준다? 예, 이렇게 0을 줍니다. 그래서 연결된 변이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주죠. 그래서 바로 쓸게요. A에서는 B, C, D 다 연결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B에서는요, A랑 연결돼 있고 B랑 B는 없고, 그 다음에 C랑 연결돼 있고 B는 연결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C는 A, B, D 다 연결돼 있고 C랑 C는 연결 안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는요, A랑 그 다음에 C랑 연결돼 있고 사실 나머지는 연결돼 있지 않고.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연결 상태를 뭐로 나타낼 수 있다?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요 M이라는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그래프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인접 행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교과 과정에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 문제나 아니면 이산수학 쪽 문제를 끌어다 붙인 문제에서는 인접행렬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사실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일단 보시면, 문제래.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거를 체크하시면은, 일단 그래프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행렬에서는, 자, 위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 어떻죠? 대칭적이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A, B가 연결돼 있으면 B, A도 연결돼 있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무슨 행렬이다? 대칭 행렬이다. 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럼 그냥 편하게 쓸까요? 자, 1행의 1의 개수 몇 개니? 자, 1행의 1의 개수는 3개죠. 또는 1행의 총 합이라고 얘기하셔도 되죠. 어차피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1행의 1의 개수 3이 의미하는 값은 뭘까요? 1행의 1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 맞죠? 1행이 연결된 변의 수가 몇 개니? 근데 즉 1행에 대응되는 꼭지점이 있겠죠. 여기서는 꼭지점이 뭐야? 예, A죠. 자, 꼭지점 A에 연결된 변의 수를 의미한다. 맞죠? 그 다음에 2행의 1의 개수는 몇 개 있죠? 예, 2개 있죠. 그럼 그 2라는 값이 의미하는 것은 2행에 대응되는 꼭지점은 뭐야? 예, B죠. 그래서 B에 연결된 변의 수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3행에 연결된 꼭지점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3개. 그 다음에 4행의 1의 개수, D에 연결된 변의 개수 몇 개? 2개. 예, 이런 식으로 다 쓰실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정리는 이거 하나만 쓰겠지만 나머지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각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의 총 합은 전체 변의 수의 몇 배라고 그랬니? 예, 2배라고 얘기했죠. 즉, 요 그래프를 행렬로 나타냈을 때도요, 그 연결된 변의 수의 총 합이 의미하는 거는 변의 수의 2배가 되겠는데, 결국 그 값은 전체 행렬의 1의 총 개수랑 같겠죠. 또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하고 같겠죠. 근데 걔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요거 다 더하면 얼마지? 10이죠. 그쵸? 그럼 변의 수의 몇 배? 2배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너무 빨리 얘기했나?
다시 한 번만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행에 연결된 일의 개수가 3개죠. 그럼 그 3개라는 것은 꼭지점 A의 차수, 그 다음에 2행의 1의 개수는 꼭지점 B의 차수, 3행의 1의 개수는 꼭지점 C의 차수, 4행의 1의 개수는 꼭지점 D의 차수. 맞죠? 근데 이걸 다 더하면은 결국은 뭐야? 차수의 총합. 맞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차수의 총합이 의미하는 것은 변의 수의 몇 개가 된다. 예, 2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더 그릴까? 그냥 이렇게 그릴까? 자, 이 그래프를 행렬로 나타내면은 m이라는 행렬이 되는데, 자, m의 1의 개수와 자, 행렬 m의 0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은 진짜 m이라는 행렬을 만들어 버리죠.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쵸? 꼭지점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5 행렬을 다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풀면은 빠릅니까? m의 1의 개수라는 것은 m행렬의 1의 개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1의 총 개수 또는 모든 성분의 합이라고 인식하시면 되죠. 그럼 일단 변이 몇 개 있는지 체크해봐. 됐습니까? 그래서 변이 총 6개 있죠? 그쵸? 예, 변이 6개 있으니까요. 변의 수에다가, 잠깐만요. 예, 여기. 변의 수에다가 몇 배 하면은? 2배 하면은 1에 뭐가 된다? 총 개수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변의 수가 6개니까 6개에다가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얼마죠? 12죠. 그래서 1의 총 개수는 몇 개다? 예, 12개가 된다. 그러면은 0의 개수는요? 그쵸? 여기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했어? 5 곱하기 5 행렬이니까 전체 성분은 25개인 거 맞지? 맞죠? 그래서 전체 성분은 25개인데 거기서 1의 개수가 몇 개야? 예, 12개죠. 그래서 0의 개수는 13개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1의 개수 체크하고 0의 개수 체크하는 거. 굳이 행렬을 표현할 필요는 없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난하니까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제곱 행렬, 그러니까 저 인접 행렬을 제곱하면은 뭘 뜻할까?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접 행렬, 그러니까 그래프를 나타내는 행렬에서의 m제곱 행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자, m제곱 행렬의 의미는 지금 행렬을 그냥 0, 1, 아이고 너무 적게 쓰네. 다시. 자, 행렬은 0, 1, 1, 1이었고 그 다음에 1, 0, 1, 0 그 다음에 1, 1, 0, 1 그 다음에 1, 0, 1, 0 자, 이 행렬을 지금 몇 번 곱하시면 되죠? 네, 2번 곱하시면 돼요. 0, 1, 1, 1, 1, 0, 1, 0 그 다음 1, 1, 0, 1 그 다음에 1, 0, 1, 0 예. 이게 이제 m제곱 행렬인데 그럼 두 행렬을 곱하시는 거죠. 두 행렬을 곱해서 ij 성분은 뭘 어떻게 연산하는 거죠? ij 성분은 자, 앞의 행렬에서는 i행, 뒤의 행렬에서는 j열을 선택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C13를 그냥 바로 구해버릴게요. 그쵸? 그러니까 1행 3열의 성분. 그럼 m제곱 행렬의 1행 3열의 성분은 앞에서는 뭐야? 1행, 뒤에서는 3열을 선택하죠. 그래서 둘씩 짝지어 곱한 후 더한 값이죠. 그럼 계산은 0 곱하기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 그 다음에 1 곱하기 0,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물론 계산하시면은 결과는 2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숫자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1행 3열의 성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행 3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자. 여기 있는 0은 여기 있는 0에서 나온 거죠. 그쵸? 이 0이 의미하는 것은 A에서 A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0은 A에서 A로 가는 변은 없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은요. 그쵸? 1행 3열이니까 A에서 C로 가는 길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생각을 해봐. A에서 A 들렸다가 C로 가는 길은 있니, 없니? 예, 경로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의 결과가 얼마 나오는 거야? 0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1 곱하기 1은 A에서 어디로 가는 길은 있고, 그쵸? B로 가는 길은 있고, B에서 C로 가는 길이 다 있다. 그걸 쓸까요? 자, A에서 어디로 가는 길? B로 가는 길 있고, B에서 C로 가는 길 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이 1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0은 A에서 어디로 가는 거? C로 가는 거. 그 다음에 C에서 어디로 가는 거? 0으로 가는 거를 뜻하는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은 당연히 0 나오는 이유는 A에서 C 가는 길은 있으나 C에서 C 가는 길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 곱하기 1이 의미하는 것은, 자, 마지막입니다. A에서 어디로? D로 가는 길은 있고, D에서 C로 가는 길은 있다. A에서 D로 가는 길 있고요. D에서 어디로 가는 길? C로 가는 길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걸 다 체크한다라는 결과의 의미는 결국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의미는 이게 되겠죠. A에서 결과적으로 C로 갈 건데요. 그쵸? 다 C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어느 한 점을 들려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C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A에서 한 점 들려서 C로 가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A에서 A 갔다가 가는 방법은 A에서 A를 갔다가 C 가는 방법 없고 A, B, C는 있고 A, C, C는 없고 A, D, D는 죄송합니다. A, D, C는 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다를 의미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1행에 대응되는 점이 있겠죠. 꼭지점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꼭지점 누가 되겠니? 그쵸? A에서. 자, 선생님이 A에서 중간에 한 점 들려서 C를 간다니까 꼭지점은 결국 경로로 쓴다면 3개가 되겠죠? 그럼 변은 몇 개가 되겠니?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죠? 변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변을 몇 개 지나? 2개 지나. 자, C는 몇 열이야? 그쵸? 1행 3열이니까 3열에 대응되는 꼭지점 C로 가는 방법의 수가 된다. 근데 여기서는 방법의 수도 되고 죄송합니다. 차수가 아니라 경로도 된다. 선생님, 그냥 방법의 수나 경로나 다르나요? 예, 다른 거죠. 그쵸? 경로는 한 번 지난 변은 다시 지나는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쵸? 근데 요거는 한 번 지난 변을 다시 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열려 있냐면은 선생님이 요거랑 하나를 더 비교해 드릴 텐데, 자, 요거 잘 정리하셨어요? 예, 정리하셨으면 바로 지워버리고 바로 여기에서 바로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삼행삼렬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삼행삼렬은 앞에서 삼행, 뒤에서 삼열을 선택하죠. 맞죠? 됐습니까? 그럼 자, 1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0 곱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1이죠. 그쵸? 연습하셨으니까 이제 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1의 의미는 C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자, A로 가는 길은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1은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예, C로 가는 길이죠. C에서 A 갔다가 C로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얘는 경로는 아니죠. 그냥 C에서 A 갔다 C로 가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왜? CA라는 변, AC라는 변, 같은 변이죠. 그래서 같은 변을 두 번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곱하기 1이 의미하는 건 뭐죠? 1 곱하기 1. C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걸 얘기하죠. 맞죠? 그럼 그대로 쓸게요. 자, C에서 B 들렸다가 다시 C로 가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실 거예요. C에서 어디 들려? C 갔다가 C로 가는 길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것은 C에서 D로 가는 길 있고, D에서 C로 가는 길 있다. 맞니? 그럼 요것의 의미는 결국은 C에서 한 점 들려서 어디로 가는 거야? C로 가는 방법의 수죠. 됐니? 그럼 이것도 말 그대로 풀어 놓는다면 3행에 대응되는 꼭지점 C에서 자, 변을 몇 개 지나? 변을 2개 지나서 3열에 대응되는 꼭지점 에서 C로 가는 경로는 안 되지, 이거는. 맞죠? 방법의 수만 된다. 맞죠? 그래서 얘는 경로는 아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1행 3열 구해드린 거는 뭐도 돼요? 예, 경로도 됩니다. 맞죠? 변을 2개 지나는 경로도 되고, 여기서는 경로가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의미하는 값이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 사실은 여기 행과 열의 수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요. 자, C에서 변 하나 지나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구나. C에서 변 하나 지나서 C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한 번만 그림으로 오실래요?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이렇게 덧칠해서 보여드릴게. 지금 3행3열이 의미하는 것은 C에서 변 몇 개 지나요? 그래서 2개 지나 C로 오는 방법이요. 그럼 결국은 C라는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와 같네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C라는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가 몇 개야? 우리가 아까 편의상 그냥 차수라고 얘기했죠? 차수가 3이죠? 차수가 3이니까 결국은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야지 변을 몇 개를 지나는 거죠? 예, 2개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차수가 결국 뭘 의미한다? m제곱 행렬의 대각성분을 의미하겠죠? 그쵸? 3행 3열의 성분을 의미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해하신 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최종적인 정리는 뭐냐면은, 자, m제곱 행렬의 성분 CIJ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I랑 J가 달라요. 됐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 구한 1행 3열의 성분처럼, 그럼 I에서
J로 가는 방법인데 변을 몇 개 지나? 그쵸? 변 2개를 지나고 가는 방법의 수죠. 근데 얘는 뭐도 같아? 자꾸 오늘 차수가 입에 붙었네. 경로라는 말이나 어떻다? 같다. 왜? 얘는 어차피 중복되는 건 없을 거니까. 맞죠? 변을 2개를 중복돼서 가는 건 없을 거니까. 근데 I랑 J랑 어때? 같아. 그럼 걔가 뜻하는 거는 뭐니? 그쵸? 주대각성분이죠? 대각성분. 그러면은 이거는 편의상 I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쵸? IJ가 같으니까 I에서 I로 변 몇 개 타고 가? 2개 타고 가는 방법의 수인데 얘는 경로는 아닌 대신, 이거는 경로는 아닌 대신 이 값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꼭지점 I, 그러니까 꼭지점 I에 그러니까 I 행에 대응되는 꼭지점이 되겠죠. 아무튼 꼭지점 I에 뭐가 돼? 연결된 변의 수와 같다. 되니? 됐어요? 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진짜 선생님이 너희들을 못 믿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게 m이라는 행렬을 제곱해서, 자, 2행 2열의 성분은 이걸 굳이 계산해 볼 필요 이제 있어요, 없어요? 예, 굳이 없죠. 사실 2행 2열의 성분은 2행이 의미하는 건 뭐니? 자, 꼭지점 B에 대응되겠죠? 그럼 B라는 점에 연결된 변의 수가 몇 개야? 2개죠. 2행 2열의 성분은 답 얼마? 2가 되겠다. 맞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론 뭐 2행 3열의 성분 이렇게 물어봐도요. 사실은 m제곱 행렬을 구하셔도 되지만 2행 3열의 성분이니까 2행 3열 B에서 꼭지점 몇 개 타고 가서 변 몇 개 타고 2개 타고 C로 가는 경로죠. 그럼 변 2개 타고 C로 가는 경로는 하나 밖에 없죠. 그쵸? 다른 건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답을 빨리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 딱 2문제만 빨리 풀어버리고 우리 행렬과 그래프 설명을 마칠게요. 자, 22-1번 그 다음에 22-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2-1번. 자, 오른쪽 그래프는 5개국에 연결된 항공 노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쵸? 각 국가에서 한 국가를 지나 다시 출발한 국가로 돌아올 때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자, 그 말 뜻이 뭔지 고민해봐, 빨리. 지금 항공 노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각 두 번째 줄, 각 국가에서 한 국가를 지나 다시 출발한 국가로 돌아오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에서 한 국가를 지나 다시 A라는 국가로 돌아오는 방법이요. 맞니?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푼 것에 의하면은 이 그래프를 행렬로 나타낼 수 있죠. 맞죠? 행렬로 나타낼 수 있어. 물론 행렬을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니? 자, M 제곱 행렬의 몇 열의 성분일까? A, B, C, D 순서대로 쓴다면 그쵸? M 제곱의 몇 열의 성분? 1행 1열의 성분이 되겠다. 의미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행 1열의 성분을 결국 M 행렬 나타내서 M제곱의 1행 1열의 성분을 산수하셔도 되지만 결국은 1행 1열의 성분이 의미하는 값은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 그쵸? 꼭지점 A에 뭐가 돼? 꼭지점 A에 차수가 된다.
그래서 얼마예요? 꼭지점 A의 차수 3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 3. 됐니? 그 다음에 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나머지도 구하셔야죠. 꼭지점 A의 차수. 그 다음에 B라는 국가에서 다른 한 국가를 지나 다시 B라는 국가로 돌아오는 방법은 예, 4가지. 4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2-2번이요. 자, 어느 그래프의 인접 행렬을 오른쪽과 같을 때 꼭지점 A1에서 2개의 변을 지나 꼭지점 A4로 가는 경로는 몇 가지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행렬을 보시죠. 물론 이렇게 경우의 수로 따져도 되지만 선생님 경험상 이런 류의 문제를 푸실 때는요, 행렬로 주어져 있으면은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훨씬 편해요. 만약에 행렬로 푸는 방법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프로 그리면은 너무나 쉬워. 의미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점이 일단 몇 개가 있겠니? 4개가 있겠죠. 여기가 A1, 여기가 A2, 그 다음 A3, A4. 됐니? 자, 그럼 A1하고는 어떤 점이 연결되어 있어? A2, A3, A4 다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 A2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A1 벌써 체크했을 거니까 A2, A3 연결되어 있고 A3, A4 연결되어 있고 됐어요? A2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군요. 죄송. 예. 그럼 이런 모양이네요. 맞죠? 근데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A1에서 2변을 지나니까 꼭지점은 몇 개 나열하면 돼? 3개. A4로 가는 경로입니다. 맞죠? 그럼 변 하나, 2개 지나서요. 맞죠? 그럼 결국은 답은 뭐야? 변 2개 지나서 가려고 하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야? A2, A3 몇 개 없죠? 너무나 장형한 문제죠.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그냥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근데 행렬로 선생님 저는 굳이 풀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 의미를 반대로 체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A1에서 A4까지 변 2개 지나서 가는 것은 결국 얘의 의미가 뭐니? 자, 저걸 M이라는 행렬이라고 한다면 M제곱 행렬의 몇 행 몇 열의 성분이 되겠어? 그치? 1행 4열의 성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어차피 선생님 연산 뭐 빨리 할 거니까 자, M이라는 행렬은 앞에서 몇 행을 선택하고 1행을 선택하고 그 다음 M제곱 행렬이니까 M이라는 행렬 똑같이 써놓고 뒤에서는 몇 열을 선택하겠니? 4열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0, 1, 1, 1하고 1, 1, 1, 0하고 뭐하고 곱한 후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 값의 의미는 얼마가 되겠니? 네, 2가 되겠죠. 어차피 그림으로 생각하시는 게 사실 더 편하다라는 거는 여러분 푸셔서 느끼셨을 거고 행렬로도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서 행렬과 그래프를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그래프와 행렬을 설명했는데 요 뒤쪽 단원이 사실은 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니까 이거 확실히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마무리 잘 하시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